보면 정태적 조직 형태와 동태적 조직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정태적 조직 형태는 우리가 기존에 조직의 그 분류에서 배웠죠. 분류에서.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수평적 분류에서 우리가 크게 기능별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 해서 우리가 제품 중심 또는 지역 중심, 고객 중심, 그 다음에 업무 과정 중심 이렇게 쭉 배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의 부문별 조직. 기능과 부문별 조직이 대부분의 조직의 기본의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기능별 조직과 부문별 조직이 상호 이렇게 배타적이 아니고 상보적 관계에서 함께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게 많았죠. 이제.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은 보통 기능별 조직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우리 기능별 조직과 부문별 조직이 바로 정태적 조직의 형태가 되는 거고, 동태적 조직은 뭐냐면 이런 기능별 조직을 부문별 조직, 기능별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 형태를 우리는 동태적 조직 형태라고 해요. 거기에는 프로젝트 팀 조직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능별이나 부문별에서 우리가 요구되는 필요한 사람들을 차출해 와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춘 조직 형태를 프로젝트 팀 조직이라고 그러는데요. 매트릭스는 뭔가 그러면 매트릭스는 이런 프로젝트 팀 조직과 이런 정태적 조직 형태의 혼합된 형태입니다. 기능별 조직 특히.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은 어떤 조직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런 프로젝트들이죠.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될 때 이제 각각의 어떤 기능별 조직에서 차출해 와서 어떤 그것을 수행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그다음에 가상 조직은 우리가 virtual organization 또는 network organization 또는 뭐 모듈 organization 이렇게 모듈 조직, 가상 조직 또는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최근에 우리가 IT 기술,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꼭 조직의 어떤 이런 행태를 어떤 그러니까 기업이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을 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아웃소싱의 형태가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거나 또는 그 제휴, 전략협의 스트래테직 얼라이언스를 배웠죠. 서로의 목적에 의해서 일치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 조직의 우리가 큰 형태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보면 있죠. OEM 수출 같은 거, OEM 하잖아, OEM 생산. 그럼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이나 우리가 뭐 마케팅 쪽에 이런 중요한 부분은 나이키가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제품의 생산, 그 다음에 뭐 원재료의 공급 이런 거는 다 생산 기지 중심으로 좀 인건비가 싸고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생산을 해오잖아요. 그 대신 이제 그런 물품에 대한 검수의 기능, 그러니까 물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또는 나이키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물품에 대한 기능이나 그런 걸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살펴야 되겠죠. 그런 하나의 다 가상 조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은 많이 우리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거는 뭐냐면 IT나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조직들을 이렇게 가상으로 하지만 통제하고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운드리레스 오가니제이션 무경계 조직입니다. 이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직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팩들이 허물어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목적 달성이 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그런 걸 우리가 무경계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상 조직은 대부분이 그 형태가 컨트랙트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면 무경계 조직은 얼라이언스 제휴에 의해서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나중에 볼 거고, 기존에 우리가 조직에 대한 분류를 보면은 옛날에 이제 교과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책자에 보면 많이 나온 조직이 있잖아. 기본 조직으로서 우리가
라인 조직. 라인은 수직적인 걸로 쭉 가는 조직을 라인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라인 조직을 가지는데 수직적 조직. 군대식 조직이라고 그러죠. 군대라는 조직이 계급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위계를 정확히 갖추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군대식 조직, 수직적 조직이라고 해요. 그게 반해서 이제 이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기능식 조직 이거는 뭐예요? 테일러리즘에 생겨나면서 1910년 당시인 거야. 테일러리즘에서 동작 시간 연구를 하면서 이 라인 조직이 한계에서 우리가 생겨나는 게 기능식 조직, 직능식 조직이라고 하죠. 일종의 스텝이라는 겁니다. 이게 스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별 어떤 조직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 기본 조직, 라인 조직과 기능직 조직이 생겨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행된 게 바로 직계 참모 조직, 라인 앤 스텝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모가 바로 기능직 조직의 역할을 하는 거죠. 스텝이 라인은 그대로 라인이고, 그리고 스텝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기보다는 하나의 라인 조직에서 가지는 그 의사결정권의 권한에 대해서 조언하고 또는 뭐 이 조언을 하거나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원래의 스텝의 기능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커뮤니티 오거니제이션은 위원회 조직을 해서 무슨 위원회에 해가서 좀 특별위원회, 특별 조직이죠. 에드호c 오거니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생겨난 조직. 그러니까 옛날이라기보다는 이 조직의 분류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겠죠. 그냥. 그래서 그런 형태의 조직을 우리가 기존에 교재나 이런 책자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실질적으로 이는 이제 복종관계, 책임관계로 형성된다면 스텝은 그나없이 조언과 조력, 권고 등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관련된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이런 관련된 책이나 또는 이런 걸 그 교재를 접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예? 먼저 정태적 조직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태적 조직 형태는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수평적 분화 기준이 바로 정태적 조직 형태라지. 그래서 여기는 보면 우리가 제일 좀 기능에 따른 기능별 조직이 나오는 기능별. 기능별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생산하는 거, 서비스 관련 또는 뭐 그 다음에 인사 조직, HRM 쪽이죠. Human Resource Management 쪽, 그 다음에 Finance 쪽 또는 마케팅 쪽이나 이런 이제 뭐또 그다음에 어디든 회계 쪽도 일종의 그런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기능식 조직이다. 이 조직에 대한 보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돼요. 아시아 조직회사에 보면 기능별로 생산부서 뭐 구매부서 이렇게 쭉 나눠지가 있잖아요. 오늘 참고를 하시고 다시 이제 이걸 다 살펴보면은 진도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부문별 조직 형태는 우리가 크게 네 개로 제품 중심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보면 뭐 뭐야 DS 부문 하면 뭐 디바이스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죠. 우리가 그다음에 뭐 세계의 어떤 단위의 그 독립 그 생산제를 하는 그런 단위를 삼성은 뒀잖아요.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커스터머 또 뭐야 고 일렉트로닉스 해가지고 CE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누는 또 그다음에 인터넷하고 또 모바일 인포메이션 모바일 또 있어 IM 부분의 어떤 부분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삼성이고 지역에 따라 나누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주로 관광업 이런 쪽이 많이 한다 그러죠. 다나 투어에서 했잖아요. 어디 동남아, 유럽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고객 중심은 주로 이제 은행업이나 데이터 이런 쪽에서 많이 하죠. 어떤 개인 고객 중심 은행에서는 또는 뭐 기업 중심 고객 이런 식으로 업무 과정은 우리가 그 업무의 하나를 놓고 쭉 진행되는 거지. 어떤 구매부터 해서 이렇게 생산, 그다음에 포장, 뭐 그다음에 유통 이렇게 가는 이런 쭉 진행되는 과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별 조직과 부문별 조직 이걸 우리는
기본 정체적 조직이라고 어떤 수평적 분화와 관계되는 기준이죠. 그게 바로 정체적 조직이다. 자, 정체적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업무 내용이나 기능이 유사한 것끼리 묶은 조직이 형태죠.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각 부서에 맞는 업무를 일관성 있게 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그 기능이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해지는 거죠. 자기 분야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쪽이나 파이낸스 쪽을 자기 분야의 업무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해지겠죠.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규모의 경제 도모가 가능하다. 왜냐 이거는 뭐냐면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물적 자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능 중심으로 이런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사람으로 많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 그게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스트 쪽에 리더십을 가져오는 거, 비용이 이제 적게 드는 거. 그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도모한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규모의 경제 우리가 또 상이 하나 범위의 경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다양합니다. 다양하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제 기능 조직에서는 가져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각 기능 범주 내에서 잘 훈련시킬 수 있죠. 이제 자기 분야에서 기능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요? 각 기능에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게 이제 굉장히 아쉽고 또 상호 간의 협력, 조정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서 전체적 문제, 품질이 불량이라든지 코스트,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책임 소재에 적시한 걸 밝혀내는 게 좀 애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거고 기능 부서들 간의 의사소통 조정에 난이가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 애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서 중심의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부서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각 부서 간의 어떤 조정 이런 합을 통해서 결제를 올라오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어지는 것 조직이 이런 부분이 기능별 조직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문별 조직은 우리가 뭐였냐 어떤 특성한 제품이나 고객이나 지역 또는 업무의 가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분화된 조직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조직의 장점은 뭐야? 특정한 제품, 지역, 고객, 그 다음에 뭐야 이 특화된 이런 데 특화된 영업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조직 구조를 가질 때는 그 구조의 부문별 조직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 많겠죠. 어떤 지역 중심, 제품 중심 이런 게죠. 그런 게 가능하고 특화돼서 그냥 기능 부서 간의 조정이 보다 쉽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이거는 어떤 제품의 어떤 중심으로 갔을 때 어떤 제품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게 명확하게 책임이 나오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기능의 부서들은 보통 이게 이제 보조의 중심으로 운영의 중심에 가다 보니까 조정이 보다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냐면 각 우리가 부문별로 되는 거는 어떤 그 특성에 특화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변화가 왔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늘리거나 줄이기가 용이하다. 그렇죠. 어떤 지역에 또 생기면 쉽게 지역 본부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제품이 생기면 제품부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거고. 단점은 뭐예요? 각 부문별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로 배타적이 아니고 상보적이라 그랬잖아요. 기능 조직과 부문별 조직. 그러면 부문별 조직에는 반드시 기능 부서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능 부서들은 기능별 조직들은 조직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부문별 조직이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능 부서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본부마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용이 다양하게 소비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문별로 잘못된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그게 이제 목표가 희생될 수가 있다. 부분만 강조돼서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단점을 가지는 게 부문별 조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데 보면은 매일유업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평택 또는 강주, 경산 등 좀 우리나라 7개 지역에 이제 이런 그 지역 중심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죠. 7개 중심에. 그런데 각 그 지역에 보면은 구매와 생산과 또는 총무부서를 다 두고 있어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부문별 조직의 이제 그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문별 조직 형태의 지역 안에 기능별 조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업무를 쉽게 하지만 이런 비용이 가장하게 들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아까 IM부 그다음에 CS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또는 뭐 또 뭐요 커스터머 CE부 그다음에 이런 그 때를 우리가 하나의 사업부제 조직으로 삼성 운영자. 이 사업부제라는 건 뭐냐면 독립재산제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사업부 단위 안에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권한을 줘서 이쪽에서 벌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월급도 주고 이 안에 중심에서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독립재산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기능을 하는데도 보면 어떤 부분에 연구 이렇게 기능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본부 중심의 태산제를 줄 수가 있어. 그럼 본부장이 핵심이 돼서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월급도 주고 운영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 조직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이제 수입을 이쪽을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삼성도 바로 사업부제 조직이라는 게 바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거예요. 독립채산제는 자기들이 수입을 어떤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벌인 돈으로 운영하고 임금도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조직을 채산대 조직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강해지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체 목표가 희생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태적 조직이라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동태적 조직. 동태적 조직은 이제 프로젝트 팀. 자, 프로젝트 팀은 우리가 전에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늘 루틴한 업무가 아니다 했잖아. 일정한 게 진행되는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형성되는 그런 게 프로젝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 바로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한시적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특히 이걸 우리는 요즘 말하는 타스크포스 팀이라는 말 들어봤죠. 타스크포스 팀이라는 그 조직이 그러한 조직이 바로 프로젝트 팀을 다른 말로 이끄는 겁니다. 타스크포스 팀. 그래서 기업에 보면 우리가 TF 무슨 TF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팀 중심의 운영이 보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팀장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오늘 지휘에서도 이제 이에 대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우리가 이제 기능직 조직에서 가졌죠. 이게 기능직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신상품 개발이라는 한시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요 기존에 가진 기능 조직에서 우수한 자원들, 관련된 자원들을 뽑아오는 겁니다. 뽑아와서 하나의 가상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완료할 때까지. 그럼 이 사람들이 이쪽에 차출이 돼서 우리가 하는 거고 실제 명령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소속된 거는 생산부나 영업부 관리부에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쪽은 이제 업무를 위해서 프로젝트 팀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프로젝트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 또는 태스크포스 팀 이걸 이제 우리가 특정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어. 그래서 장점은 비교적 조직 운영의 인력 운영에서 유연성이 확보가 가능하죠. 우리가 왜냐하면은 차출해 와서 쓰기 때문에 유연한 거예요. 딱 고정된 게 아니고 또 언제든지 거기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확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목표가 분명한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조직이 구성이 되는가 하는 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이게 끝났을 때는 목표가 달성되면 조직 자체가 해체가 되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뭐야? 일시적 조직이므로 원래 부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돌아가고 또 이쪽에 명령을 받기 때문에 또는 인사평가나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성과급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이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또 프로젝트 팀의 팀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사람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팀 내에 조화죠, 조화. 팀워크가 잘 돼야 되고 유효성의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팀장의 상당한 능력과 역할, 팀장의 리더십, 동기부여 능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팀의 성과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우리 매트릭스 조직은 앞에 나왔던 프로젝트 조직, 하나의 프로젝트 조직에 그걸 이제 기능별 조직을 연계해 놓은 섞어놓은 거죠. 분별 조직을.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여러 개로 돼서 상설화되어 있는 게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이랍니다. 그래서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이렇게 쭉 별도의 이제 프로젝트 총 책임자가 있고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각 기능 부서나 또는 뭐 그 부문별 부서가 있든 간에 거기서 차출해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요? 어떻게 보면 기행이죠. 기행. 조직의 구조에서 보면은 머리가 두 개인 겁니다. 이쪽 머리가 하나 있고 이쪽 머리가 하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뭐예요? 양쪽에 상관을 두고 있는 거죠. 위기상.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행동에 에러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이제 기능 부서의 장들과 프로젝트 책임자 간의 관계가 이제 아주 좋으면은 뭐 이 사람들의 뭐 행동이나 활동 이런 게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매트릭스 조직이 가지는 그런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을 우리가 보면 기능별 조직 또는 분별 조직에 바로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시킨 형태다. 앞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런 데는 특히 항공기 제조, 금융 서비스, 전문 자문업, 법률 자문 이런 것들 다국적 기업들이 줄어드는데 항공기 제조 같은 게 이런 거죠. 특히 우리가 항공기를 제조하기 기능별로 보면은 생산부서, 뭐 마케팅, 구매 이렇게 쭉 이런 기능부서가 있으면은 항공기를 만들 때 여기서 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예를 카이 같은 KFX 사업에서 전투기 만드는 사업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부가 그러면 여기서 착출해오서 이제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뭐 수리온 헬기 이러면 헬기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또 차출해 와서 쓰는 겁니다. 쓰는 거고 또 뭐 다른 또 이제 그쪽에서 만드는 이제 크게 이제 이런 거지만은 다른 게 있으면 또 거기서 차출해 와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런 항공기 금융업도 마찬가지겠죠. 금융업도 우리가 각 그 기능별이 있지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금융 그게 행성이 되면 차출을 해오는 겁니다. 법률 자문도 이 법률 자문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행법, 민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상법 중심 뭐 또는 뭐 인터넷 전문 뭐 이렇게 쭉 나누는데 어떤 하나의 사건이 딱 들어오면 그게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딱 뽑아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자문 전문적인 그런 이제 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로 매트릭스 조직에서 많이 쓰는 거다. 그래서 이런 항공기 제조, 금융 서비스, 전문 자문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점은 보면은 기능별이 가진 이런 좋은 거를 서로 협조해서 우리가 문제해기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유기적 협조에서 이런 도움이 되고 근데 정보의 공유로 인해서 팀 수준보다는 양호한 의사결정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단점은 뭐야? 앞서 이야기했던 머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명령 때문에 혼란이 와서
일의 우선순위에 곤란하게 걸 수 있다. 양쪽에서 지시를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러를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와다 보니까 서로 이런 어떤 시너지를 내야 되고 또는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많아지는 거죠. 팀 미팅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 그 다음에 비용이 또 많이 가겠죠. 일반 조직보다 이 프로젝트도 있고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이제 동태적 보면 우리가 예금보험공사의 매트릭스 조직, 앞서 이제 금융 쪽입니다. 이제. 그래서 은행, 은행 금투관리부, 보험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요거는 뭐야? 우리가 은행,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의 고객을 두고 있고, 고객 중심이 이제 고객 중심에 우리가 부문별 기능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특수한 매트릭스 조직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리스크를 총괄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또는 구조 개선 총괄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 중심으로 챙겨나가는 겁니다. A 프로젝트, 예를 들면 B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각 고객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데서 우리가 사람을 차출해 와서 리스크 관리라는 이런 걸 위해서 한시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 매트릭스 조직에서요. 이게 또 이제 프로젝트는 사실 한시적인 매트릭스는 좀 장기적으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리스크나 구조 개선 이런 게 한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기간을 가지고 진행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트릭스 조직의 형태고 또 우리가 IBM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본사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이제 하고 각국 현지 영업 중심으로 이제 IBM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각각 해결해야 될 이런 프로젝트 솔루션 A, B, C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이제 여기서 현지 영업하는 쪽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기능별 중심 우리가 뭐 제조업 고객이 고객 중심이 되겠대요. 부문별로 고객 중심에서 제조업, 금융업, 통신업, 교육업 이런 쪽에서 각각 차출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많은 케이스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아 이게 바로 매트릭스 조직이구나 하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virtual organization 가상 조직 우리가 network organization 또는 modular organization 모듈 조직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상 조직은 우리가 가상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조직을 형태를 가지는 게 아니고 조직의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가지지만은 이건 하나의 가상으로 가지고 내가 가진 거는 핵심만 가지는 그런 걸 우리는 가상 조직이란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직의 핵심 요소는 간직하고 있으나 일부 전통적인 조직의 경계와 구조가 없는 조직의 말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 이제 OEM 생산부터 해서 이런 조직들이 우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인력의 한계라든지 비용의 절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조직이 핵심을 이제 자기 핵심 역량 쪽 핵심 요소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조직이 어떤 이렇게 뭐랄까 망한달까 조직 자체가 졸리면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없지만은 우리가 좀 자기 조직을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외부에서 아웃소싱해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걸 우리가 가상 조직이라고 해요. 이 가상 조직이라는 거는 1992년도에 윌리엄 데비도하고 미첼 말론이 그 The Virtual Corporation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유래가 돼서 가상 조직이라는 게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조직이라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IT 문화에 특히 컴퓨터나 정보통신 이런 이제 IT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전통적 의미의 조직 경계와 구조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 자원만 조직 내에 있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한다.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장점은 뭐요?
자, 핵심 요소만 내가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아무리 아웃소싱이나 조직이 굉장히 설림해지겠죠. 설림해지면 조직이 유연해지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설림해지면 굉장히 유연성이 높아지듯이 마찬가지죠. 비용이나 통제나 조직 운영에서 유연성 확보가 가능해지는 거죠. 단점은 뭐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조직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너무 이제 우리가 IT 쪽에 의존을 해서 의사소통이나 그런 이제 정보의 흐름 등을 의존하다 보면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상존한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하나의 가상 조직에 대한 예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 왕자 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가 가진 그런 이제 이 전체 기획하고 이런 기술을 가지겠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다 이렇게, 여기 이제 보면 실수는 컨트랙트 계약 관계고 점수는 얼라이언스 관계죠.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왕정건설에서 지어야 되겠다. 그럼 아파트에 대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할건가? 부동산 회사와 계약을 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요즘에 이제 그 문제돼서는 하천대유 이런 데가 이제 사실 이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외부해 주잖아. 부동산은 어디서 사고 뭐 거기서 또 뭐 설계는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돈은 챙기고 그런 이제 하나의 형태죠. 그뭐 안 좋은 그런 걸 제가 이런 예에 비유를 했지만 이런 형태입니다. 가상조직이. 그다음 이제 아파트 설계는 이제 디자인해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공도 그렇게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홍보에서는 홍보 대행사에다가 이제 제휴관계에 대해서 맡기고 또 위에 조경하면은 조경회사에 또는 계약을 해서 맡기고 본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크게 이런 데를 관리하고 전체적인 공기나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예산에 이제 이런 걸 관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왕자 건설에서 하는 게 핵심적인 그런 거는 이제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태를 우리는 가상조직의 행태라 그럽니다. 예를 보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애플하고 소니 같은 경우 파워북 100이라는 이런 어, 노트북이죠. 노트북, 랩탑 노트북을 만들 때 두 회사가 일종의 이제 제휴를 합니다. 제휴죠. 그래서 애플 같으면 우수한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우리 기술은 애플이 뛰어나잖아요. 그걸 가지는데 반해서 소니는 뭐예요? 소니는 우리가 워크맨하고 이렇게 옛날에 보면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쓰지 않지만은 조그만 카세트 테이프 만들고 하는 건데 아주 소형화 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죠. 그 다음에 전자제품 쪽에 또 뛰어나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파워북 100이라는 랩탑 그 컴퓨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휴를 하는 거예요. 제휴를 해서 그 자기들이 그 생산을 해서 목표 달성이 나서는 끝나는 또 결별하죠. 그게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의 가상 조직입니다. 이게도 마찬가지로 왕자 건설도 아파트를 지어서 다 완공이 되고 이제 끝나면은 이 다 결별이 되는 거죠. 노키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키아가 우리가 그 핀란드에서 이제 핀란드는 나무들이 좋잖아요. 특히 침엽수 쪽에 이런 나무들이 좋은데 100년 이상 어떤 임업 쪽에 이렇게 이제 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노키아가 어느 날 그 1992년 1월 그때 이제 조르마 올리라라는 이런 그 CEO가 휴대폰 생산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죠. 그때 했던 게 이제 2년 만에 이제 그런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때 그 노키아의 CEO가 했던 방법들이 이런 가상 조직을 동원해서 역량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여러 역량 있는 기업들과의 제휴나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가상 조직, Virtual Organization이라고 그래요. 다음은 무경계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경계 조직은 바운드리레스 오거니제이션. 기존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런 틀, 구조를 일시적으로 허무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간의 경계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조직들이 경계함으로써 경계를 허무는 조직이다. 이거는 뭐냐? 기존 조직 위계를 배제하는 거죠. 허물어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팀워크
기술적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팀원에게 권한을 주고 기술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겠어 하고, 또 조직은 이 목표 달성이 끝나면 원래 조직으로 하는 데서 갑니다. 그게 한시성을 갖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무경계 조직에는 그게 내부 무경계 조직과 외부 무경계 조직. 내부 무경계 조직은 기존의 조직 아래에 있는 조그만 단위의 조직들 간의 어떤 이러한 무경계 조직 행태를 떼는 걸 내부 무경계 조직이라고. 외부 무경계 조직은 내 조직에 있는 어떤 부서들과 외부에 있는 조직과의 어떤 서로의 이제 이 경계를 허무는 걸 내부 무경계 조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이 특성은 이제 팀워크나 의사소통을 강조하겠지. 아무래도 새롭게 연계되다 보니까 외부 문구 연계 조직도 일시성과 외부 조직의 연계를 특징으로 하며 이런 겁니다. 환경 변화나 필요에 따라 연결 외부 조직을 계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이런 걸 갖고 끝나면은 다시 헤어지고 다른 또 필요한 조직과의 이런 연계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대학에서 이런 거예요. 총장님 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기능 중심의 부서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평상시에는 이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시철이 돼가지고 사람들 신입생을 뽑고 우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 되면 이 기능을 허물어 버리고 전체 입시 중심의 어떤 부서로 해서 이렇게 네 개의 어떤 처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이런 게 바로 내부 무경계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시철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하는 데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부 무경계 조직의 행태고, 또 외부 무경계 조직은 이런 겁니다. 똑같이 우리 회사가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1시기에 이때 필요로 하는 A 기업, B 기업, C과의 어떤 계약이나 이런 데에서 주로 이제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벌출 오거니제이션은 계약 관계를 많이 가지지만 무경계 조직은 제휴 관계를 많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휴를 맺어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2기 때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B 기업이 필요성이 없어지더라. 그러면 A, C 기업과 했고, 그 다음에 3기 때는 또 우리가 A 기업이 필요 없어지고 B 기업, C 기업, D 기업과 관계 있더라. 그러면 이런 기업과의 하나의 또 제휴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부 무경계 조직이죠. 그래서 무경계 조직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의 결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뭐예요? 특수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그 목표 달성을 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죠. 이런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목적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걸 바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이제 수단이 바로 우리가 계약이 되든지 제휴의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게 우리가 가상 조직이 갖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의 행태를 우리가 정태적 행태, 동태적 행태로 나눠서 정태적 안에는 기존의 기능별, 부문별, 그 다음에 동태적 조직 안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그 뭐야 프로젝트 조직,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 그 다음에 벌출, 가상 조직, 그 다음에 무경계 조직, 바운드리레스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 조직화의 새로운 경영을 한번 보면은 조직화의 새로운 경영은 이제 명령 단계를 축소한다. 이제 조직들이 우리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결제까지 가는 과정을 단축해서 빠르게 우리가 결정을 함으로 해서 유연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능률적인 조직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줄인다는 건 수직에 된 계층의 수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줄여줘서 지난번에도 그랬죠. 우리가 뭐 롯데 같은 경우 5단계를 3단계로 줄이던 그런 게 축소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다음 명령 일원화가 제조된다. 이거는 뭐예요? 앞서 우리가 말했던 특수한 목적으로 프로젝트 조직이나 매트릭스 조직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양쪽에서 명령을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원화가 안 되죠. 그게 원칙이 감소되는 그런 행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동계 범위야.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풍선 효과처럼 미개의 어떤 수를 줄이면 옆으로 기능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계 범위라는 건 스팬 오브 컨트롤이잖아.
내가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될 부서의 수, 인원의 수, 이걸 우리가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이 범위가 이 단계가 축소되면 그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스텝 부분의 축소. 자, 스텝이 뭐야? 앞서 말했지만 라인과 스텝 조직 기존에 했지만 스텝은 원래 라인이 의사결정하고 책임을 지는데 반해서 스텝은 조언과 근거와 그다음에 뭐 도움을 주는 그런 쪽에 역할을 하는데 점점 이 스텝이라는 조직들이 힘을 가지고 라인 조직과 갈등을 한다든지 자신의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텝은 라인의 조직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뭐가 이런 게 잘 갈 수 있도록 스텝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스텝 조직인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스텝 자체를 많이 축소해 나간다. 그래서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화와 집중화의 동시 진행. 어떻게 보면 권한에 있어서는 분산화, 임파워먼트, 권한을 이임해 주는 게 많이 늘어나죠. 그렇지만은 이런 이면에 원래 이 관계는 서로 트레이드업의 관계입니다. 분산화가 많이 될수록 집중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특히 그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권한을 많이 이임해 주지만은 이걸 또 그런 어떤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집중화를 중앙 통제를 잘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관리를. 그래서 동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조직 간의 경쟁과 협력을 동시 쪼간다.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 단위로 우리가 보면 성과급을 주고 팀 중심의 어떤 성과를 해서 주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조직 중심에서 단위 기능 중심에서 또는 뭐 어떤 팀 중심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쟁을 그런데 이제 나쁘게 생각 안 하고 그런 경쟁을 선의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또 이 부서들 간에 어떻게 유기적이고 잘 협조를 할 수 있게 만들 건가 하는 거죠. 그걸 그래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로 컴피티션이라는 이제 이거 하나의 책으로 나와 있죠. 코퍼레이션과 컴피티션을 합쳐서 협조와 경쟁이죠.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섞어나가는 거. 그래서 컴피티션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조직의 경향으로서 크게 6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자, 공식 조직은 우리가 한 조직이 공식적인 그 절차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구조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드는 게 공식 조직이죠. 그렇다면은 비공식 조직은 여기 이제 인위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비공식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감정적이나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걸로 해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형태입니다. 그런 관계죠. 그래서 특징이 보면 인위적이냐, 자연 발생적이냐. 이거는 제도에 기별한 예민적 조직은 예행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걸 보면 명확히 조직 구조도가 다 나와 있어 편성도 그런 거고 인간 중심의 내면적 조직 이런 건딱 외곽 외행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조직이 움직이고 운영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식 조직은 효율성이나 과학적 합리성의 근거에 움직인다는 이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럼 요 조직들이 어떻게 해서 관계가 잘 가야 되겠다. 이 공식 조직이 하는 우리 조직의 목표를 두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공식 조직이 가는 데 있어서 비공식 조직이 잘 기능을 해서 협력의 관계로 가야 되겠다는 게 핵심 우리가 포인트가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든가 CEO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야 이러한 비공식 조직의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CEO는 바로 이 순기능을 어떻게 하면 잘 높일 건가 그리고 이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없애서 우리 조직이 운영되는데 공식과 비공식 조직이 서로 잘 협력해서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게 CEO의 역할이죠. 그래서 순기능은 뭐예요? 공식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해준다. 공식 조직은 딱딱하잖아. 딱 들이짜져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걸 이제 해소도 할 수 있고, 그게 감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완화할 수 있죠. 또 여기 나오죠. 욕구 불만의 배출구가 돼가 안정감, 소속감,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직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거나 또는 조직 내에 어떤 또 뭐 분위기가 어떻다거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비공식 조직에 우리가 가면은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공식 조직은 우리가 딱 형식적인 것, 갖춰진 데 중심이 되지만은 비공식 조직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역기능은 뭐예요? 결속력이 상당히 강화돼가 비공식 조직이 너무 강화되면 공식 조직이 이제 빼들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더 핵심적 체력으로 구성을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식 조직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다음에 비공식 조직원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파벌이 만들어져가지고 불의 화합이 생겨서 구성원들이 서로 와해되고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CEO들, 관리자들 또는 그 경영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순기능을 잘 높여주면서 역기능을 갖출 건가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관리에 있어서 비공식 조직의 일단 실태, 어떤 비공식 조직이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공식 조직과의 어떤 공존이나 협력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비공식 조직의 목표가 가능하면 공식 조직의 목표에 합치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CEO들이 비공식 조직의 그 물질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이제 해주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런 조직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등산 조직이나 또는 이런 데 있으면 뭐 차량 지원도 해주고 또는 뭐 한 번씩 자기들끼리 뭐 단합되어 있으면은 자금적인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비공식 조직이 어떤 그 자기 기존 조직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같이 공식 조직을 잘 이끌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CEO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화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이제 개론들에 가서 또 배우면 되니까 여기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본론 수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조직화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 질문하시는 거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뭐 처음부터 다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없으면 우리가 그 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지휘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휘는 우리가 이제 그 지휘 부분은 그 뭐냐 하면은 지휘 부분은 우리가 그 앞서 동기 부여 쪽에서 특히 우리가 그 테일러 리전부터서 경영 그러니까 경영의 역사, 경영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또 중복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조금 빨리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정민 학생이 무슨 얘기죠? 실장 전체가 아니고 7장이 아니고 우리가 7교시인데 지난주 배웠던 것까지 찍고 나와 분권화까지만 앞선 시험에 나오고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분명히 이해됐나요? 그래서 다음 기말고사에는 조직의 형태부터 나온다고. 이정민 학생 이제 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발표도 해서 했고 일부 조장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뭐 다들 열심히 하시겠죠,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이 제가 조원들이 조장 전화번호를 탑재해 놨으니까 보고 연락을 해라 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은 그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조장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조원들이 연락을 해서 그런 어떤 업무적인 또는 이런 부담을 좀 떨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연락을 안 해서 조장들이 개인들 연락이 와서 전화번호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몇 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팀입니다. 팀인데 하나의 팀으로서 팀워크를 형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팀의 어떤 장이죠, 이제. 뭐 어떤 권한이 많이 주어진 그런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이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고 많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팀이 그 가진 목표 달성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가 갈 수 있고, 이제. 그래서 팀장들이 그래서 또 뭐 전화 안 했다고 또 막 그렇게 화내지 말고 유연하게 잘 해서 팀의 분위기를 잘 끌어가는 게 발표도 잘하고 과제도 뭐 거기서 가져오는 자료들을 정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직까지 그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메일이나 이렇게 또는 전화나 또는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 시간인데 발표가 25분에서 30분, 그럼 2개조에서 약 50분에서 60분 되겠죠, 보통 이제.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토론은 15분에서 10분입니다. 우리 이게 이제 우리가 발표를 30분 길게 하면은 질의응답 시간이 좀 적어지겠죠, 이제. 15분, 10분 정도로. 그 다음에 발표가 좀 짧으면 질의응답 토론을 조금 돼서 기준 시간이 우리가 보통 보면 두 개 되면 한 40분 정도,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로 두 개 조가. 그럼 한 조가 할 수 있는 게 약 2, 30분입니다. 2, 30분. 그래서 한 개조가 2, 30분 정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는 이제 우리 그 해당 팀에서 하되 가능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2명 정도까지 많이 하더라고, 발표를. 2, 3명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이런 제한은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표를 할 건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하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과 토론은 이제 이런 요번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를 조언들끼리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조언들끼리만 하면 굳이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다 보는 데서. 그래서 조언들끼리는 사전에 여러분들끼리 어,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브레인스토밍도 해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잘 토론의 주제를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질의응답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표한 걸 들은 우리 그 거부들이 이제 거부들이 학우들이 봤을 때 이 어떤 그 질문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게 질의응답이고, 토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토론 사전에 해서 주제를 내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의견이 양분되고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볼 필요, 또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그 토론 주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토론 주제를 보통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몇 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이제. 그런데 가능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개보다는 조금 많은 게 좋지 않냐. 왜냐? 뭐 이제 한 개로 끝날 수도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은 한 개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에 어떤 조에서 토론 주제를 내놨는데 그게 다른 그 학우들이 볼 때는 전혀 뭐 토론거리도 없고 이야기할 게 없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이제 그 시간만 보내고 서로 멀뚱멀뚱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다음 다른 토론이 주제가 있으면 그걸 또 내세워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완적으로 한 개보다는 한 뭐 두세 개 이렇게 할인해 두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생각할 때 이야기지 이렇게 반드시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짜주고 규정해버리면 여러분들의 그 사고의 창의성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인데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연구했던 걸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했던 걸 우리 다른 학우들하고 논의를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답이 없어도 돼, 토론은요. 꼭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고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구나 하는 걸 서로 교류하는 그런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중요한 거다. 자, 요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발표자에 대해서는 이제 저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다 열어둘 겁니다. 열어두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PPT 자료는 제가 올릴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조에서는 한 사람이 PPT를 다 통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조에서는 발표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통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물었을 때 알려준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정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마이크를 제가 다 열어둘 거예요. 열어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서로 마이크를 통해도 되고 가능하면 또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고 가능하면 저는 이제 채팅방을 많이 그 뭐랄까 이렇게 여러분들인데 채팅방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이크를 동시에 여러 사람이 만약에 쓰게 되면 막 하우링도 나고 이렇게 혼선이 생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채팅방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근데 꼭 채팅방을 해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별로 발표자 2인까지인데 2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2인이 넘어가면은 사실 발표에 그 굉장히 그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너무 세분화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별 토론 주제는 이제 선정했죠. 이제. 그래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는 PPT 자료입니다. 반드시 그 우리가 보면 이걸 뭐 PDF로 만들지 말고 PPT를 발표 전 수요일 전주 수요일 19시까지 제인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 그걸 PDF화해서 탑재를 할 겁니다. 강의 자료실에 탑재하면 우리 다른 학우들이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요소를 적어서 당일날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반드시 다른 학생들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팀워크와 시너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자, 평가입니다. 평가는 발표들을 잘하고 비슷하면 뭐 점수가 그 조 간 상호 간에는 점수가 없고 그래서 그 주에 발표하는 팀들 간의 어떤 상호 간의 점수 폭은 제가 그 추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물론 발표가 너무 처지고 준비가 안 되고 이런 데는 점수를 낮게 주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 폭들은 크지 않을 겁니다. 크지 않고 그다음에 팀 내의 평가가 있어요. 팀 내 평가는 우리가 이제 이거 앞에 이야기한 조별 평가고 조원 간의 기여도 참여도 순위를 평가합니다. 이거는 시트를 해서 나중에 이제 발표하고 나면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자기 조원들에 대해서 자기는 빼고 조원들에 대해서 누가 기여하고 참여도가 없더라 하는 걸 1, 2, 3, 4로 기록해 주면 돼요. 반드시 순위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1, 1 적어놓으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만 손해봅니다. 자기만 손해보니까 조금의 기여도 차이를 봐서 1, 2, 3, 4로 적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전체적인 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그 팀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 잠깐만 먼저 이 뭐야 정현범 우리 그 학생이 사조 좋은 한 분 수업 끝나면 뭐 연락 안 한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반드시 조장에게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하고 만약에 정현범 학생은 연락이 안 오면은 전화번호를 부탁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전화하고 그다음에 윤정욱 학생은 뭐예요? 무슨 토론전 같은 날 발표하는 팀이 토론전 아니요 각 조별로 하는 겁니다. 조별로. 조별로 하는데 상호 조별 주제가 같다고 뭐 사전에 연락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이거는 팀 중심입니다. 자기 조의 팀 중심에서 모든 걸 설계하고 계획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조와 관계성은
씌울 필요가 없습니다. 윤정호 학생 알겠네요. 그 다음에 정생 학생 토론 구성을 어떻게 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질문이 아니고 토론 주제를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놓고 우리 학우들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조원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토론 주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아, 이런 주제를 만들어내면 아, 이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토론거리가 좋은 거죠. 너무나 명확하게 토론을 했을 때 한 방향으로 정해진 주제가 나오면 토론이 안 되겠죠. 다 그쪽을 인정을 하니까 의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찾아서 만들어냅니다. 주제를. 그게 이제 토론을 잘하고 잘 발표하고 하는 그런 팀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우리 정세 나중 답이 됐나요? 또 다른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렇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발표에 한 거하고 관련된 토론을 해야지. 발표는 A를 했는데 토론은 저 C를 주제를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발표한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하는 게 맞겠죠.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김신훈 학생. 토론 주제만 정해서 가져오면 되냐 아니면 좋은 의견도 아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의 묘죠. 이제 주제를 정해서 가져와서 주고 근데 이게 안 돼. 이제 어떤 조들은 보면 막 의견들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다 해버리더라고 먼저. 그런 것도 이제 방법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조원들이 미리 가지고 이제 의견들을 뭐 그거를 각색을 하든지 의견들이 조원들이 실질적으로 나뉘든지 할 경우는 가져와서 우리가 토론이 안 될 때 조원들이 이렇게 옆에서 좀 서포트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토론을 잘 이끌어가는 그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팀이 누가 이제 그 팀원 중에서 토론을 이끌어가겠지만 팀 전체가 하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우리 토론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색해야지 기획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져온 토론에 나온 그 결과가 엄청난 기업에 가져가서 뭐 엄청난 아이디어로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를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그게 이제 좋은 아이디어나 좀 더 좋은 그런 그 기업과 또는 조직과 관계된 걸 접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 알겠죠, 김순 학생? 또 다른 질문 있는 분 질문하세요. 자, 질문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거는 메일로 주시면 돼요. 메일이나 메시지나 이런 걸. 제가, 제때 빨리빨리 보면 되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보고 제가 답변을 다 드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는 분 또 있나요? 어떤 질문도 괜찮은데. 자, 없으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이제, 어,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김신훈 학생 지금 이제 보이죠? 구주자 강의.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구주자 강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주자 강의는 바로 관리의 순환 과정 중에서 이제 G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의 분